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9월 14일. 오늘은 별도의 뉴스를 읽어보기보다는 어제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했잖아요. 이 내용 관련해서 조금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반응들, 그리고 제 생각,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번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은 발표를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대책이 김현미 장관이 할 때도 있었고, 이번에는 김동연 부총리가 있는데, 이 보도 자료 관련해서 이제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되게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책의 내용을 보면 일단 절반의 대책이었습니다. 왜 절반의 대책이었냐면 그간 부동산 대책들이 뭐가 나올 거다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 빠진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재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럼 사실 이거는 도시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기획재정부 쪽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국토부 관련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더니 역시 이제 중간에 보니까 발표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공급대책을 포함한 내용들은 9월 21일 날 발표를 하겠다라고 김현미 장관이 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발표된 내용은 그래서 주로 이제 기획재정부 관련되어 있는 세제,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대책을 준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냐면 지금 1주택자 또는 지금 2주택자 이렇게 지금 유주택자가 집을 더 살 수 있을 경우에 갈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아무튼 다 그물을 촘촘하게 쳐가지고 막으려고 되게 신경을 썼습니다. 1주택자 갈아타기 하는 것도 제한하겠다. 갈아타기 하는 수요에 있어서도 일단은 왜냐하면 갈아타기라고 하는 게 양도소득세 쪽에서 보면 일시적 1세대 1주택,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란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 사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신규 주택 구입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게요. 이렇게 해서 갈아타는 교체 수요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겠다. 1주택 가지고 계신 분이면 더 살 생각도 어지간해서는 하지 마세요. 그런 갈아타기도 하지 말라고 압박을 한 느낌도 들었어요. 왜? 이게 일시적 1세대 2주택도 그냥 아예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아예 둘 다 가져가자라고 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팔고 가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그냥 눌러앉게 되면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심지어 청약 관련해서도 이제 부적격이 난다거나 뭔가 추첨제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 개선을 할 때 1주택자가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겠다.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압박. 일단 기존의 다주택자들 에 대해서도 일단 지금 집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세금 늘릴 거니까 각오하세요라는 어떤 경고도 되게 많이 주는 한편으로 이제 기존의 주택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사실 임대사업자를 이제 기존에 임대 주고 있는 집들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날이 선 규제들을 추가로 안 한 반면에 반대로 지금 유주택자, 1주택자 또는 2주택자가 집을 더 사서 임대사업을 하든 아니면 그냥 보유하든 이런 형태로 가겠다라고 하면 살 때부터 보유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대출이 못 나가게끔 전방위로 압박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도 중과 부분에서 되게 압박을 하고 사업자로 가더라도 똑같이 대출 돈 빌려서 못 쓰게끔 할게요. 이런 식으로 되게 강제했다는 거죠. 대출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또 강제했냐면 전세자금 대출 부분을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도 내용을 보면 그랬어요. 유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도 사실은 이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1억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을 거절하고 민간에서 알아서 해결하세요라고 했는데 SGI 서울 보증보험인가요? 서울보증보험. 근데 그런데 쪽을 만약에 민간보험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협조 요청을 해서 민간보험사들도 이런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 서는 것들 좀 막아달라 이런 형태로 협조하겠다. 그런 내용도 나중에 보면 Q&A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시장으로 나가는 돈들이 좀 제한되게끔 무주택자가 얻는 전세자금 대출은 유지가 되지만 유주택자가 얻는 전세자금 대출에도 이제 제한이 걸릴 것 같은데요. 실무적으로
당장 이게 좀 되게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내용이 나올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동네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는 부동산 사장님이. 당장 지금 전세자금 대출 쪽을 이런 식으로 트니까, 기존에 전세를 하려고 가계약금 보내놨던 이제 집을 구하는 임차인, 유주택자 임차인이 은행에 알아보니 전세자금 대출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일부 활용해서 전세금을 다 납부하려고 그랬는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단지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집에 내가 살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내 집 세놓고 다른 데 전세 가서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학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사라든가 뭐 그런 경우들에 따라서 내 집 세주고 다른 데 전세 가서 살면서 돈 부족하면 전세자금 대출 활용하는 이런 사람들도 생길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도 제약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거냐, 얘기들을 좀 해보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올해부터는 하반기에 입주장이 되게 많죠. 특히 송파 헬리오시티라든가 아니면 이제 내년부터 강동구에 재건축 아파트 입주 물량들 되게 많고, 강북의 재개발 입주 물량도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분양하는 데들도 사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제가 얘기하는 게 공급 물량이 적다고 하지만, 글쎄요, 저는 서울에 이렇게 새 아파트 입주하는 물량들 많아본 적이 정말 많이 보지 못했고, 물량 자체는 그렇게 적지 않지 않나?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무튼 이들 신규 입주 아파트들의 전세자금 대출이 만약에 못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고액 전세라든가 비싼 전세 들어갈 때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전세를 얻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신데, 특히나 뭐 자녀들 좀 비싼 집 전세 들어가거나 이런 거 할 때 부모님들이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이제 자녀들한테 대여 전세금 보조해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자금 흐름들을 캐기 시작하고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전세금 자체도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을 지탱해주고 있는 축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전세 가격이 어떤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을 딛고 막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 그러니까 거래 아파트 매매가 주저주저 하게 되면, 아파트 매매가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시차를 두고 전세 가격을 이제 쫓아가면서 매매가랑 전세가랑 이렇게 붙는, 예, 가까워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당장 올 입주장부터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부분을 공석 보증을 안 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게끔 한다고 하면, 예, 전세 가격도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는 지역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입주하는 아파트, 헬리오시티 입주하는데 전세금 가격들 만약에 빠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갭 투자 금액이 커지죠. 그러니까 요새 지금 투자하는 많은 수요들, 실수요자들 움직였던, 또는 1주택자들이 나중에 들어갈 거 생각해서 먼저 사놓고 하면서 강남의 인기 아파트들, 뭐 강북의 인기 아파트들 매수하는 방식이 어떤 식이었냐면 거의 전세 끼고 사는 거였는데, 그 전세 가격이 밀려나가기 시작하면 투자해야 될 갭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 가격 자체가 빠지면 사실은 매매가도 딛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을 주는 만큼 아파트 매매가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상승장에서, 이번 상승장에서 집값들이 어떻게 올라갔는가, 이 내용들을 좀 검토해보면 저는 이런 식으로 느꼈거든요. 지금 사실 정부는 요번에 대책이 기존의 유주택자, 1주택자 또는 2주택자 집을 더 사는 걸 아주 그냥 꼼꼼하게, 이빨도 안 먹게끔 하려고 촘촘하게 지금 온갖 규제들을 활용해가지고 막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지만, 실제로 이번 상승장 4월달 꺾이면서 5월, 6월까지 주춤하다가 7월 이후 상승하면서 움직이면서 나선 주된 매수 수요층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다주택자들이 더 살려고 움직였던 수요들마다 보다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갈아타기 하는 교체 수요가 더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지금 인서울에서 뭔가 하나 더 사겠다고 움직이기보다는, 왜냐하면 대출이나 이런 게 많이 막혀 있어서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면 오히려 지금 규제가 없는 비규제 지역인 수도권 지역들, 이런 것들 수원이라든가 막 이런 데 가서 보는 것 같거든요. 자, 아무튼 이번 장에서 실수요자들, 지금 이번 마지막 7, 8월에 가격을 끌어올렸던 이 수요층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교체 수요가 많아요. 자, 가재울 뉴타운의 59제곱미터 20평형대 아파트를 팔고, 이참에 요번에 좀 조정받을 때 좀 메인박스에 30평형대로 갈아타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8억 5천 9억에 20평형대를 팔고요. 그걸 팔고 돈을 더 마련해가지고 용산이나 마포나
성동이나 동작 쪽에 30평형대 갈아타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포걸 예를 들어 갈아탄다고 하면 마포거 13억, 14억짜리를 팔고 가는 사람은 어디를 사기 위해서 가냐면 그걸 또 팔고 강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서 강남거를 좀 더 얹어가지고 사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수요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지금 대책에서는 그런 교체 수요들도 사실상 상당 부분 막히게 된 거예요.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규제들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래 자체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많이 조금 가셨다. 예, 좀 말 그대로 차단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일단 기존에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유쾌할 게 하나도 없는 대책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더 걷어가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집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고, 저도 대화방, 카톡방 등등에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집값이 굉장히 막 올랐잖아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호가가 많이 올랐대요. 그렇게 비싸게 산 사람이 있대.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예를 들어 5억이든 6억이든 7억이든 8억이든 내가 그거 얻을 수 있는 효용은 없잖아요. 그걸 갖다가 팔면 사실은 이제 내가 시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이 많이 생기는 건데 실제로 팔지도 못해요. 왜? 양도소득세도 너무 많고 내가 샀던 시점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지 못하고 어차피 여기서 애 키우고 살아야 되니까 눌러 앉아야 되는 거니까 집값이 올라간 건 기분이 좋은데, 올라갔다라고 하는 호가, 거래됐다는 이 호가 자체가 일종의 사이버머니 같은 거예요. 내가 쓸 수 없는 돈, 그냥 보기만 하는 돈. 근데 그 가치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내야 될 세금은 더 많대요. 늘어날 거래요. 뭐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1주택자 어디에 갖고 있느냐, 집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뭐 세금 늘어나는 게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건 대부분 비슷하단 말이에요. 10,000원이라도 10만원이라도 세금이 늘어나는 거는 내가 얻게 되는, 주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효용이라는 건 똑같은데 세금이 늘어나는 건 기본적으로 불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쾌한 대책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되게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개 중에서도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세 증액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놨거든요. 이제까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쳐가지고 전년도에 냈던 거에 150% 이내밖에 아무리 주택 공시 가격이 올라가든 아무리 세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50%밖에 못 올라가게끔 이걸 막아놨는데, 사실 이제 세율은, 종부세 세율은 어떻게 바꾸겠다, 세율을 어떻게 조정하겠다,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가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제 발표했던 내용 중에 제일 이제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전년도 냈던 것보다 이듬해 3배까지 늘릴 수 있게끔 30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집값이 예를 들어 10억 하던 게 20억대부터 2배 오르고, 이 주택 공시 가격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실가 올라간 금액대로 반영해서 비율을 올린다고 하면 말 그대로 세율 적용되는 기준 자체가 2배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전년도에 냈던 세금보다 3배까지 더 낼 수 있는 내용까지 풀어주게 되면 올해 100만 원 냈던 세금이 그냥 이 조건에 부합해서 집의 호가 또는 이제 주택의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에 뭐 2배, 3배, 올해 100만 원 냈으면 내년에 200만 원, 250만 원도 낼 수 있고, 내후년에는 200만 원 냈으면 그 위에 또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 올라간 부분을 다 세금으로 내게끔 하는, 굉장히 세를 많이 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공포감이 생기게끔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더 사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는 어느 정도 충분히 기존에도 전달이 되어 있었지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 대책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절반은 대책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느낀 이유는 뭐냐면, 자, 무주택자들, 집을 못 사고 있어서 답답했던 지난 이번 상승장에서 사실 무주택자들의 공포감, 살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조정받으면 사야, 좀 싸면 사야지라고 생각했다가 못 사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사실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되게 공포감을 느꼈었는데, 그 공포감을 느낀 사람들이 공포를 가시게 해줄 만한, 그래서 내 집이 언제 나올 건데요, 내 집을 언제 줄 건데요 라는 것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답을 못 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과세 압박이 되면 물건이 나올 겁니다. 근데 당장 올해
세금은 끝난 거고 내년에 이제 바뀌면 내년에 바뀐 세율 적용될 거고 내후년에 바뀐 세율 적용될 거고 하면 그때 가서 쫄린 사람들 주로 쫄린 사람 누구냐면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사가지고 대출이자 내드나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쫄릴 거고요. 그 다음에 노후에 보유세로 낼 비용이 그러니까 소득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보유세를 낼 수 있는 폭이 크지 않은 연세 있으신 분들 결국 이런 분들이 물건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버티다 못해서 아마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 집을 팔고 싶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먹는 거 아껴 쓰고 그러면서 세금 내면서 버티시겠죠. 이제 그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뭐 하락하는 모양새가 보인다고 하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런 마음으로 그때 가서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그 물건이 당장 시장에 많이 깔리면서 가격이 빠지는 모습 보이면 지금 이 공포감을 가졌던 매수자들은 물건들이 더 나올 거니까 좀 기다렸다 조정받으면 사야지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받으면서 멈춰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 의도대로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또는 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재고주택 또는 신규 주택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비전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내년 상반기 가더라도 예를 들어 가격은 호가는 안 빠지는데 물건들은 자꾸 안 나오는데 청약은 여전히 계속해도 당첨될 가능성도 없고 내 청약 가점으로는 택도 없고 계속 좋은 분양 물량들은 나오지만 내 거 될 수 있는 건 없고 이런 내용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또 그 이후의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볼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번 대책에는 이번 상승장에서 가장 공포에 떨고 있던 주택을 가지지 못한 소유자들이 공포가 가시게끔 할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절반만 나온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국토부 장관은 장관님은 9월 21일 날 추가 대책에서 어디 공급할 건지 언제 어떻게 공급할 건지 그런 모양새를 낸다 그랬는데 만약 이때 나오는 내용들이 뭐 그랜벨트 풀어서 임대 아파트 열심히 짓겠습니다. 이런 내용이면 집을 사고자 하는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층들 같은 경우는 절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각자 사람마다 이 공급을 나는 임대 아파트만 들어가도 살기 좋은 데서 임대 아파트만 들어가도 좋아요라고 생각하는 수요층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집을 살려고 말 그대로 지금 치솟아 올라가는 가격을 지금이라도 쫓아가면서 용까지 끌어모아서 사야 될까요라고 붙었던 그 사람들 주택을 가지 못한 소유자들의 어떤 심리를 달래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책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는 뭐 지금 지역이 어떻게 될지 어느 지역에 만들어질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일단 9월 21일 날 발표를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내용에서 그 내용을 좀 보고 나서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편으로 그때 제대로 심리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나온 대책으로서도 충분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해서 여전히 이 불안한 수요층 자체가 결국은 내가 더 주고라도 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그 시점이 뭐 올 연말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이제 날 추워지고 하니까 올 연말이 되기보다는 올해는 조금 이렇게 쉬어가고 내년 봄 이후부터 시작되는 이제 내년장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때가 사실은 변곡점이 어떻게 이번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거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주택자 또는 유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압박 부분은 굉장히 노력했으나 재고주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충분하게 고려한 것 같지는 않다. 물론 한편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 시그널, 보유세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는 충분히 주지 않았나. 사람에 따라서 세금 많이 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지금 쫄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 부담은 유쾌하지 않아요. 항상 또 금리 인상 이런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압박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되겠죠. 한편으로 이번 대책에는 집을 소유하고 싶은 무주택자들의 마음을 달래줄 만한 어떻게 당신 집을 만들어줄 수 있게끔 재고주택이 나오게끔 한다든가 신규주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또 주택 청약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좀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나. 여전히 그래서 이들 수요층들이 이번 우리 시장 이번 상승장 하에서의 불안 요소로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겠냐. 9월 21일 날 나오겠다는 대책에서 얼마나 이걸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변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뉴스라기보다는 그냥 뭐 제 생각을 잠깐 얘기해 봤는데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한 주는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네요. 금요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이네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부동산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여러 부동산 이야기들과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